캄보디아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요.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7월 12일 날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외교부 본부가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를 당해서 감금되어 있고 해당 국민을 구조했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조했고 이 내용은 최근에 취업 사기 감금 피해자가 많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취업 사기 피해로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기재하도록 해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좀 인지하거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한 상태이죠. 그 당시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외교부는 그래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캄보디아 대사도 이게 이제 지난해 7월이니까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박정욱 당시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업 사기 감금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도움이 절실하죠. 다른 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하고 감금 등 여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과 이분들을 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가서도 그냥 ODA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ODA 얘기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영사 콜센터 상담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캄보디아에서의 영사 콜센터 관련한 상담 현황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외교부를 향해서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신속 해외 송금 지원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되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궁핍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국내 연고자가 긴급 경비를 그 외교부를 통해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사태의 운영 실적을 봐도 캄보디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 보면 건수, 금액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실 관리되지 못했다. 캄보디아의 도움을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데 조금 소홀했다. 지난 정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캄보디아의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언론에 좀 이렇게 그 초점을 받게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메콩 5개국 주변 국가로 이 풍선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콩 5개국가 간의 영사조력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의 납치 감금 관련한 건수라든지 라오스의 납치 감금 관련한 건수 또는 미얀마 건수 조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우리 차지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이펙 그 회의를 하면서 에이펙 국가 간의 영내 안전을 위한 협의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메콩 5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경찰력, 베트남의 경찰력, 태국의 경찰력 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이 동남아에 발을 뻗고 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활용하고 이런저런 관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범죄 수익들을 챙겨가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영내 안전을 위한 에이펙 국가 간의 영내 안전을 위한 협의가 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에이펙 국가는 사실은 중남미의 칠레, 콜롬비아까지도 뻗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에이펙 공통의 그 선언문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 플러스 한국,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이미 논의를 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예. 네, 그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저도 지금 제 큰 외교 현안이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에이펙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긴밀하게 협의하려고 하고 또 바로 어제 제가 떠나기 직전에도 라오스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풍선 효과 관련해서 네. 얘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캠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넘어서는 범죄 국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콩 5개국 동남아만 막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그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관련한 내용인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채용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고 부정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채용으로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해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 미루는 사유가 무엇이죠? 아니 채용되지 않았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나 채용 취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는데 정확히 다시 따져보고 가급적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보시면 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는 해당되는 법을 위반했고 부정 채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외교부의 채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경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